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증시 시작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외도가 양시장에 출회되면서 장 시작부터 약간의 변동성을 주면서 좀 불안한 출마를 좀 보였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양시장 다 큰 폭의 변동성을 한두 차례 주면서 좀 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꼭 시장에 어떻게 보면 핀셋으로 종목을 뭐 찍어서 좀 상승과 하락을 시키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보시다시피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그런 시장의 흐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소수의 집중된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든지 혹은 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시장에서 수익 내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측면이 많았을 것 같은 하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오후 들어가면서 시장에 투매까지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또 손실이 커질 수도 있는 오늘 그런 좀 불안한 흐름에 월요일 증시가 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 시장 시황 돌려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주요국 지수의 흐름은 사실 국내 지수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 비교적 상승하는 국가가 훨씬 많은 흐름 속에서 나스닥 선물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죠. 일단은 미국은 경기부양책 관련 통과에 대한 기대감,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과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EU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노딜 우려가 일부 불식되고 그런 부분이 유럽 증시에서는 코로나 확산이 급격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하방을 지켜주는 모습이죠. 양호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국내 확진자 1000명대가 나오면 장 초반부터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악재라는 게 반복이 되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거고요. 호재 또한 반복이 되면 더 이상 이 호재로서의 작용을 못합니다. 즉 코로나로 인한 시장의 조정은 깊게 나오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단지 그간 상승에 대한 이 6주 동안 쉬지 않고 올랐던 증시의 상승의 피로감으로 인한 시장의 조정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 안에서 이제 시장을 주름 잡았던 코스피 기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 기준 셀트리온 형제의 흔들림에 맞추어 금일 오후장 코스닥은 잠시 급락 흐름도 좀 보여줬죠. 즉 지수 영향력이 큰 종목군들의 움직임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를 아예 펴놓고 이쪽의 변동성을 체크하면서 종목을 본다든지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장의 중심에 서고 있는 몇 개 테마주를 공략하지 않으면 정말로 오후장의 눌림이 끝도 없이 눌려버리는 그런 모습도 최근 자주 보입니다. 즉 시장의 중심에 서지 않는 종목이 반등을 너무 안 해줘요. 그게 지금의 시장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테마주 순환 자체가 최근에는 쉽게 나오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연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그리고 소수 종목에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고요.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단기 공략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정도의 코멘트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 일반적인 종목의 스윙 투자가 굉장히 좀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왜냐? 지수가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 속에서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수의 흐름 따라 오르고 내리고만 반복하고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정도인데 연말에 가까울수록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즉 시간적으로 1, 2주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금 지수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장 초반
코로나 관련주 특히 이제 뭐 ECS, 음압에는 오텍 뭐 등등 대부분의 종목이 시초가부터 강하게 반등을 좀 주었고요. 특히 이제 오텍 오텍이 어제 일요일 날 이슈를 좀 만들었는데 오텍이 시가부터 거의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장 후반에는 상한가에 들어가고 ECS도 시가를 굉장히 또 높게 띄웠죠. 시가를 굉장히 좀 높게 띄워서 뭐 출발을 하고 눌렸다가 장 막판에 또 상한가를 좀 들어가면서 이쪽에 대장주 딱 두 종목만을 남기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사실상 전부 다 밀려버리는 좀 모습을 보입니다. 즉 테마주의 마지막 파동의 흐름 속에서 이 가장 강한 종목만 빼고는 지금 흐름이 좀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그 밖에 현대차의 미국 로봇 기업 인수가 완료되면서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로봇스타가 장 초반부터 좀 강하게 치고 가고 그 이후에 유진 로봇이 장 후반까지 수급을 붙이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상대적으로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쪽은 공략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시가 갭을 그렇게 크게 뜨지 않아서 시가부터 바로 다이렉트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던 어찌 보면 신선한 테마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오늘. 그리고 바이든 효과로 인한 친환경 섹터의 양호한 모습이 좀 있었죠. 최근에 문제는 뭐냐면 과거 친환경이라고 불리는 종목군들 뭐 풍력, 태양광 등등 종목군들이 있는데 오늘도 보면은 풍력 관련주로는 CS 윈드 한 종목만 장중 한때 10%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 그 외 종목들을 보시면 전부 다 하락입니다. 태양광도 신성 ENG 종목 딱 하나 불이 들어오고 전부 다 하락의 모습이고요. 수소 섹터 JNK 히터 500억대 시가총액 1900억짜리가 500억이 넘는 이 대규모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원래 같으면 상승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시가총액 규모에 비해서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면. 근데 요새 시장이 참 어려운 게 뭐냐, 뭐 기사 띄우면 바로 죽습니다. 기사 나오면 그 길로 하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면 굉장히 좀 큰 벌을 받는 듯한 뭐 시장 연속이 되고 두산 피오셀 하나 빼고는 또 전부 못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 말은 뭐냐, 이 핀셋으로 정말로 종목을 탁 찍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섹터 위주로만 수급이 가지 그 외에는 시장의 자금들이 현재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종목으로만 쏠려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시장 전체적인 돈맥경화를 또 만들어 버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죠. 이 시장이 양질의 시장이라면은 당연히 상승 종목 수가 많고 골고루 종목군들이 퍼지면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흐름이 전혀 없다라는 게 좀 시장이 좀 답답한 흐름입니다. 자,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화이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 이슈가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나머지는 모더나 관련주, 존슨앤존슨 관련주인데 이제 존슨앤존슨 관련주로 이제 어제 금요일날 뭐 인콘을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인콘 같은 경우에가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좀 올라가는 모습, 이제 좀 양호한 모습이고요. 뭐 한 차례 반등 이후에 직전 고점을 테스트하는 모습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 이후에 종목이 더 갈지 안 갈지는 이제는 지켜봐야 될 구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소마젠이 모더나 테마에서는 좀 제일 강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모더나와 별개로 또 개별 이슈까지 같이 붙으면서 미국 전역 뭐 코로나 진단 서비스 제공이라는 또 이슈로 올랐고 엔투텍이 한 차례 더 반등을 해주면서 모더나 쪽 섹터에서 뭐 단기 반등 정도의 이제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AB 프로 바이오가 그간의 대장주였는데 생각보다 조금 약한 흐름이죠. 꼭 어찌 보면 KPX 생명과학의 흐름과 좀 비슷하게 가는 느낌도 좀 듭니다. 기존 대장주가 AB 프로인데 AB 프로 바이오인데 생각보다 반등이 좀 약해요. 그래도 일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은 기대감이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시장을 보면 국내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핫하게 흘러갔는데요.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먼저 이제 현대바이오가 장중에 또 한 번 더 100%라는 이슈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장중에 또 이슈가 하나 더 나왔죠. 뭐 코로나 경구제 임상 위탁 체결, 그리고 100% 사멸 뭐 등등 해서 이 특징주를 한번 더 냈어요. 경구치료제 임상 이상을 위한 수탁기관 뭐 대열 체결 뭐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수급을 강하게 띄웠는데, 일단은 단기가열에 들어가는 점과 여기서 직전 고점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을 보낼지, 뭐 이때의 파동과 지금의 파동은 재료적으로 다른 부분이라 이걸 어찌 봐야 될지는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거래 대금이 워낙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네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근당 바이오가 장중에 이제 공시를 좀 냈죠. 이때 공시가 나오면서 이 개비를 들었는데, 이제 호주에서 글로벌 임상 3상 승인이 났다라는 부분이, 안 그래도 굉장히 국내 1호 치료제를 가지고 셀트리온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서 임상 상상 계획 발표가 승인이 됐다, 계획을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이런 구간에서 한 차례, 그리고 이때 한 차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매매를 한 세 차례 정도 좀 진행을 했는데요. 굉장히 거래 대금이 강하고 시장에서 기대감이 많은 종목에서의 흐름에 돌파가 장중한 때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거래 대금이 6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지금 파죽지세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고점이긴 한데 내일도 눌렸을 때 충분히 봐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본다면은 눌리게 되면 이런 구간이 또 온다면 한 번 더 매매를 진행을 해볼 계획이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종목 안에서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치료제 관련해서 부강약품이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저희는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지난번에 이제 리뷰했던 뉴바이오 로직스 관점을 가졌었고요. 뉴바이오 로직스도 장 초반에 약간의 흐름 이후 임상 1, 2상 그 임상 계획을 신청한다 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좀 올랐죠. 이 종목 또한 추후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정 이후에 올라갈 가능이 있고요. 현재 제넥신이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가장 빨랐는데, 이번에 제넥신의 악재가 하나 나왔죠. 이 후보 물질을 변경한다라는 악재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유바이오 로직스가 제넥신보다 좀 더 앞서서 진행이 되는 종목이 됐네요. 네, 왜냐, 제넥신이 다시 일상부터 진행하게 되는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유바이오 로직스가 오히려 현재 국산 백신에서는 가장 앞서는 종목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일약약품도 어제 거래량이 나오고 오늘도 나왔는데, 러시아에서 스펙트
라는 이 일양약품의 제품에 대해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워낙 이 추세가 하락 추세 안에서 매물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갈 수는 없고요. 오늘 들어가서 매매한 거는 오늘 이런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진행을 하고 좀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량을 일정 부분 소화시킨 이후에 큰 폭의 반등이 거래 대금이 터져줘야 그때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물량 소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이슈가 터지는 것을 좀 지켜보면서 지속 관찰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녹십자도 오늘 매매를 한 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혈장 치료제죠. 혈장 치료제로 지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완치 환자를 만들어낸 회사고, 해외에서 녹십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 이 다른 독감 백신은 녹십자가 독보적입니다. 국내에서 독보적인 부분에서 이미 대규모 CMO의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죠. 그래서 해외에서 보는 이 국내 CMO의 유일한 회사는 녹십자다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다음으로 또 고가를 넘길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구간들, 이 악성 매물이 앞에 있는데 이런 구간을 오늘 넘겼죠. 저희도 오전 한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에서 좀 들어가서 한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여기에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이 투매 때 밀리지가 않았어요. 투매 때 보면 투매가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투매가 좀 나오지가 않아서 이 매수 자체를 못했고요. 사실 이제 투매는 같은 투매 나왔을 때 좀 더 센 게 이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종군당 바이오가 말 그대로 투매 자체가 훨씬 강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종군당 바이오를 매매를 했네요. 그래서 조금 녹십자를 다시 편입을 못하고 좀 넘어간 게 조금 아쉽고, 녹십자 또한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쪽 국산 치료제 관련해서는 워낙 지금 시장에 이 이목이 많고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이뮨메드라는 종목이 있죠. 이뮨메드 그 회사가 있죠. 이 이뮨메드 관련된 종목이 SV 인베스트먼트인데 자리를 또 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또 한 차례 굉장히 핫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뮨메드까지 관심으로 놓고 좀 봐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밖에 이제 뭐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뭐 종목군들의 흐름은, 이제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제가 봤을 때 여전히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좀 우량주로 삼성 SDS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 그동안 못 올라가다가 오랜만에 이 300일 장기 이평선을 종가상 돌파를 또 다시 해주는 구간이 나와서 일단은 이 종목을 좀 베팅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장부터 추세를 바꾸게 된다면 올라가는 거고, 추세를 못 바꾸게 될 것 같다면 이런 구간에서 아마 청산을 하고 다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3조, 14조대 종목에 최근 이제 수급이 점차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바닥 탈피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가져 보시기 바라고요. 또 카메라 모듈 쪽에 TOF 모듈을 하는 종목이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최근 이제 워낙 신고가를 치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강하다 보니까 또 신고가를 치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실적적인 측면과 시가총액 2천억 부분에서 움직이니까 뭐 ISC 또한 신고가를 치고 이 자리에서 뭐 6, 7% 강한 모습을 보였고, 이 또한 2천억대, 옵트로텍도 2천억대 종목에서 이 2019년도 신고가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나온 대량의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또 돌파가 나온다면 한 차례 파동의 흐름도 그려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네요. 올라가려면 그만큼 많은 거래량이 일단은 동반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어려운 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기까지 정국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